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니랩의 대표 하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3년에 설립된 모듈러 건축 스타트업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단독주택 위주의 모듈러 제품, 그리고 이를 자동화하는 빔 기반 설계 자동화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B2B 시장, B2G 시장, 그리고 이제 중저층 이상의 좀 규모가 있는 건축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단순 설계 자동화보다 실제 좀 영역을 확장을 해서 프롭테크적인 이런 사업지 검토나 좀 파편화된 건설 산업을 통합해야지 결국에 모듈러가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완전히 완성된 기술이나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청사진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제조와 설계, 그리고 실제 고객들을 대하면서 얻었던 AI 관련, 그리고 제조 관련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실제 건설 산업 자체가 사업지 검토, 개발, 시행, 그리고 설계, 제조 시공이겠죠. 그리고 운영까지 다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발주자 입장에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수직 계열화하게 되고요. 근데 모듈러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표준화된 공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점입니다. 결국에 뭐 모듈러 건축이나 일반 건축이나 비싸다의 문제보다는 실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이 불확실적인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라든지 민원, 공기 지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정확하게 공사가 언제 끝날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사업 기준으로 평균 이제 3년 가량의 이제 공기 지연이 일어나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고 선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 단계별로 리스크가 있고 비용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이 30% 이상 초과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라든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현장에 진짜 전문 기술 인력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듈러 공법은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축물을 모듈 단위로 나눠서 공장에서 제조한 이후에 현장에서 빠르게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자체도 이제 모듈러 파트에 한해서는 공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도 평균 6주에서 8주 이내로 모듈 제조 부분은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이나 이런 순경공들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안전사고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 모듈러 시장인데 이미 해외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 시장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케이스는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의 케이스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듈러가 빨리 지어지는 공기 단축이라는 이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영자산 위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을 할 때 언제 얼마에 완성이 될 수 있을지에 포함이 되어서 신규 주택의 16%까지 OSC 공법 혹은 이제 프리패브 공법으로 지어질 정도로 활성화가 된 시장이고요.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위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아젠다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듈러 공법을 채택하게 된 케이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부터 모듈러가 활성화될 조짐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군 막사 위주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었다가 다시 좀 사그라들게 되었고요. 최근 2019년부터는 임시 학교 모듈러 위주로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 2022년부터는 국토부와 LH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범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반 시범 사업을 넘어서 이제 가장 규모가 있는 시장인 신축 매입 약정형 시장으로 민간 연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사실 모듈러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지 단가가 내려가는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듈러가 이제 선택에서 갈수록 점진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공공주택 공급, 사실 속도를 내고 착공 물량은 늘리고 싶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착공량은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간 운영 자산 자체도 1인 가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전세나 이제 매매에 대한 시장 둔화로 인해서 임대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건축도 2025년 통계로 2008년 이후 최고의 종합건설사 폐업 케이스를 달성을 하면서 단순히 현장 건축이 아닌 모듈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편화된 시장을 통합하는 겁니다. 기존의 모듈러 제조사들은 학교 모듈러 위주로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요. 설계나 건설 시공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번 다른 건설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 검토부터 기획 설계, 실시 설계, 제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반복 가능한 운영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까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건물은 사실 똑같이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하기가 쉽고요. 반면에 지금 시장이 전환되고 있는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맞춤형이지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과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발주자가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 모듈러로 무조건 싸게 짓는 것일까? 이제 점진적으로는 싸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불확실한 그런 건설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거라고 1차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에서의 예산과 기간 초과, 민간 공사들에서의 비용과 수익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모듈러 플랫폼과 하드웨어 제품들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 영상 한번 건설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을 데이터로 해결하는 모듈러 실행 플랫폼 유닛 OS입니다. 설계 기간은 6개월에서 단 일주일로 줄이고 휴먼 에러는 제로로 만듭니다. 먼저 사업지 검토 단계입니다.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송 경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현장 조건에 맞는 최적의 크레인 배치와 인양 가능 여부까지 사전에 완벽히 검증합니다. 복잡한 법적 규제와 1조 사선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 규모를 도출합니다. 나아가 기숙사, 메이빔대 등 최적의 사업 유형을 제안하고 목표 수익률에 맞춘 밸류 엔지니어링을 통해 진짜 사업이 되는 설계를 완성합니다. 표준화된 온톨로지 제품 데이터를 조합해 맞춤형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동 생성된 대안 설계를 기반으로 자재비와 노무비 등 총 사업비를 즉각적이고 정밀하게 산출합니다. 확정된 데이터는 공장 제조와 현장 시공을 잇는 공정 시뮬레이션으로 연결됩니다. 지연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재안하여 공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합니다. 하드웨어 제품과 연동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 제공하는 솔루션. 유닛랩이 건설 산업을 예측 가능한 데이터 기반 시장으로 바꿉니다. 네,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닛 OS라는 최종적으로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지 검토, 이제 해당 필지에 모듈러가 운송 설치 가능한지부터 여기에 최적화된 사업 유형과 건축물 법적 용도는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획 설계와 실시 설계 자동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빔 기반 상세 물량을 산출을 해서 제조에 필요한 도면과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생산도 진행을 하고 이제 외부 OEM을 통해서 맞춤형 제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 가능한 플랫폼화 시키기 위해서 수요자들별로 사실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판단 요건들과 하드웨어 제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사업지 검토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집중하고 가장 이제 사업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거는 모듈러 운송 설치 검토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실은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크레인이 적정 재원으로 설치 가능한 부지가 확보가 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규제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지의 법적 용도로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유형들이 건축 가능하고 최대 건축하는 규모가 얼마인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운영 자산 혹은 LH 매입임대주택 같은 사업 유형별로 실제 매칭을 해서 어느 사업이 최적인지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운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사들과 연계해서 미리 마스터리스 계약을 받는다든지 혹은 LH 매입임대 감정 평가 금액을 미리 산출을 해서 실제 수익은 얼마가 될지 어떤 사업들이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운송 설치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법적 유형 검토 이후에 사업성 요건,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비와 예상 수익들을 산정을 해서 자재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밸류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재와 공정인데요. 그래서 자재 단위에서부터 저희가 DB화를 시켜놓고 사실 표준화된 자재를 쓰기 때문에 엄청난 수량의 자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점은 이 가장 작은 단위와 최종 건축물이 완성이 됐을 때 데이터적으로 법규를 충족할 수 있는지 구조적 엔지니어링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재라고 하더라도 3층짜리 건물과 10층짜리 건물의 내화 규정이 다르게 되고요. 구조 강성도 다르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 데이터 단위에서부터 이 자재가 가지고 있는 내화 성능이 몇 층까지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공간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 가능한 공간 블록 물품들을 만들게 되고 이를 조합해서 기획설계 자동화 통한 전체 건축물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기획설계 데이터들을 빔 전환을 해서 상세한 물량과 밸류 엔지니어링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재 단위, 그리고 BIM 블록 단위, 모듈 제품 단위, 그리고 건축물, 사업지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차 검증을 하면서 단순 기획 설계 자동화가 아니라 실제 각각 블록들이 이 사업지, 이 건축물 규모에 맞게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있는지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블록들을 사실 빔 데이터화에서 조합한 이후에 하나의 세대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합들로 사실 만들 수 있는 단독주택 제품이라든지 세대 단위 유닛들은 되게 다양한 조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빔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자동 산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획 설계 자동화 통해서 최적의 법적 그리고 사업성 요건에 맞게 산출된 설계의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AI가 접목되고 데이터화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제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산출한다, 공정 관리를 한다. 이게 저희가 다 실제로 경험하고 해본 데이터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노무비, 인건비입니다. 자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구조라든지 실제 인건비 구조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듈러에 특화돼서 저희가 직접 인력 채용을 한다든지 OEM을 맡긴다든지 혹은 팀을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규모로 다양한 방식으로 빔 데이터 자재 물량 기반으로 산출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 OEM을 통해서 실제 대규모 물량도 소화를 할수록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맡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뭐 설계 자동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발주자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제조사들을 핸들링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PM 역할을 맡아서 실제 최적의 자재 단가와 공정 효율성을 가져가게 하는 것을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 발주자들이 필요한 하드웨어, 제품, 군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단순히 구축하는 게 아니라 빔 데이터화에서 저희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라든지 실제 설계 가이드나 맞춤형 워크플로우의 발주자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통으로 공급을 하면서 반복 가능한 그런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닛하우스라는 단독주택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반복 가능하지 못하고 조금 규모가 작은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유닛빌드라는 중저층 이상 시장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으로 타겟하는 시장 자체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PF 악화로 인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LH 매입임대주택이고요. LH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PF 없이 이제 허그 보증 통해서 80% 가량의 건설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원하는 그런 시행사라든지 다양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이제 사업 협의를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모듈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민간 운영 자산 그리고 공공 조달 시장을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불확실성은 앞서 설명드린 솔루션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자재 그러면은 모듈러는 비싸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낮추게 되냐? 결국에 한 번에 많이 만들면 됩니다. 네.
현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현장이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관리비와 간접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모듈러는 공장에서 동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현장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질수록 물량만으로도 최대 20% 해외 사례 기준으로 단가가 절감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량을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시공을 하자. 근데 물량을 많이 모으려면 앞서 설명드린 그런 사업지 검토나 설계 자동화 솔루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이 모인 이후에 비로소 이제 로보틱스 자동화라든지 설계 자동화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저희가 LH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모듈러가 시범 사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듈러 시범 사업 자체를 처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부 관리 프로세스라든지 확산하기 위한 병목들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가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앞서서 이제 LH 연구원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열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모듈러 운송 설치 검토라든지 규모 검토 통해서 어떠한 사업지에 어떤 발주를 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 서울 노후화된 도심의 이제 LH 같은 경우도 건설 매입 약정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병목 현상은 딱 여기 있습니다. 모듈러 바닥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습식 타설, 콘크리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듈 중량이 25톤 가량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량화된 층간소음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거의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서울 도심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를 진행한 자료에 따르면은 390개까지 이제 총 2,000개 가량 되는 사업지들 중에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사업지들은 모듈러로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운영 자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요하게 노리는 시장들은 코리빙 시장, 실버 레지던스, 그리고 오피스, 호텔 같은 시장입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은 위에 2개 시장이고요. 사실 뭐 단순히 모듈러여서 좋다기보다는 최근 규제들이 풀리면서 주차 대수 완화나 이제 운영에 대한 제약이 풀린 그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공사 자체가 평균 5년 공사로 잡히게 되는데 3년 이상 지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감리비가 그만큼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감리비가 9천만 원 설정이 돼 있다가 10억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로 더러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경부 주도로 모듈러 공공 발주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자문도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결국에 저희 솔루션 자체는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제공하는 자동화 솔루션이 고도화면 되면 될수록 이제 상호 간의 장점은 커지게 되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각각 발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제조 단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고 케이스가 쌓일수록 보다 정밀한 그런 정확한 설계와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려는 일은 결국에 비용과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검토를 하려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